자, 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정선의에서 대심제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빠르면 내달에 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데 이 부분들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죠. 정선의가 이 셀트리온 사건이 이제 지금 뭐 굉장히 그 셀트리온 주주들도 많고 그 시가총액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선위에서도 이 부분에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월 달에 안건으로 등재될 부분들을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2월 달로 연기한 상태고,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도 이 셀트리온의 요청에서 이 정리회의 이제 현장에서 소명기회를 주는 대심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장전에 아침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2주 후에 정례회의. 지금 이제 이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2월달 일정에 보시게 되면 이 정선이가 이제 9일날 보통 수요일날 열리거든요. 보시게 되면 정선이 2시, 제재심의위원회 2시 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주 있다가 보면 또 이제 정선이가 또 열리거든요. 이때 아마 그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열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을 보면.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정례위에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빠르면 다음 달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의 사건이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시총도 많고 지금 이제 주가가 미리 이제 사전에 이제 이 뭐 제재 관련되는 부분들을 금감원에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알리게 된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금융위가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방식이 어떤 뭐 기존의 방법과 좀 다르게 했던 이 부분들이 한다면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악재가 중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해소의 어떤 관점이 좀 더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개월 안에 이제 결론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이견이 빠른 속도로 조정되면 다음 달에도 이제 의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본래 이제 이 대심제라고 하는 게 적용이 2013년도에 이제 제일 처음 그 도입이 그 금감원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범 실시가 되었고 2018년도에 한진중공업 그 회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인 도입이 되고 뭐 그 뒤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이 대심제가 이제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시켜 가지고 기존의 이제 방식도 출석을 시키는데 순차적으로 이제 하느냐, 대심제는 이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동석을 시켜 가지고 변론을 주는 어떤 형태다.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감리에서 드러났던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이제 그 변호사들이 대동해서 이 부분을 반박을 펼치면 정선희 위원들이 이제 기존 논의 내용과 총합해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식인데요. 자, 고의성이 있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재고 관련되는 논란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검찰 고발과 같이 그 금감원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 정선위에서 이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정금 이상의 어떤 제재 예비 통보를 받은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대심제 신청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제 소명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간에 이게 시간이 좀 뭐 삼바 같은 경우에는 5차례 뭐 회의가 열리고 결국은 또 이제 금감원에서 금감원의 또 재감리도 지시가 되면서 상당히 좀 오래 끌었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금감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감리위원이라든지 정례회의 어떤 효율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르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리고 셀트리온 어떤 회계 부정 여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 감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지금 팽팽하게 좀 갈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심제를 통해서
치열하게 뭐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면 의약품 이제 국내 판권을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200억대에 뭐 판매한 어떤 거래 방식으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 적자를 좀 회피했던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 상장 전에 호주마 관련되는 어떤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않아서 뭐 상장 때 이 부분들을 좀 그렇게 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 부분에 상관없이 특례로 상장 조건을 갖췄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치열하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분, 바이오 산업의 어떤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과 이 CGMP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뭐 통용되는 의약품 이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지금 소명을 했고 앞으로도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히 소명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빠르게만 끝난다라고 하면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급격하게 지금 이제 수급이라든지 시장 심리를 나빴던 이런 불확실성을 빠르게 이제 회복한다면 의외로 탄력적인 어떤 반등까지도 이제 가능한 어떤 그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부터 모든 미디어가 이 부분들을 많이 지금 동일한 내용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는데요. 요 이제 과거에 이제 표를 좀 살펴보면요, 금감원에 있는 뭐 자료들, 기존의 어떤 제재 절차가 순차 진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검사국의 어떤 조치안을 보고하면 진술인이 이제 진술하는 거죠. 검사국만 이제 입장을 이제 표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들이 질의하면 진술인이 또 참여해서 답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술인이 퇴장을 해요. 그러면 나간 상태에서 위인이 질문해가지고 검사국이 답변해가지고 최종적인 의결되는 게 이게 기존의 순차 진술 방식이었다면, 대심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진술인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할 때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하고 검사국 진술인이 퇴장하고 난 다음에 뭐 이 답변 종료하고 이제 심의 의결을 하는 거니까 이 진술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석에서 동등하게 이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제 대심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어떤 형태는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정선위에다가 올렸던 제재 어떤 수위가 아예 뭐 취소되기는 뭐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검찰 고발이라 기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강도 자체가 초기보다는 좀 줄여서 마무리되고 또 빠르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 회계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 셀트리온이 이제 장중에 좀 올랐던 부분들은 미국 정부에 의해가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중에 이제 대중국 경제 제재를 강화했죠. 어제 이제 상무부가 이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최대 이제 바이오薬품 위탁 CMO 회사는 우시바이오의 우시 상하이 지사 이제 두 곳에 등 33곳에다가 미금정 리스트, 언베리파이드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런 어떤 내용이 올라왔죠. 그래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시바이오의 주가가 23% 하락해가지고 거의 10조 이상 뭐 이렇게 빠지는 흐름을 기록하면서 오후에 뭐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제 CMO 사업을 하는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흐름으로 좀 이제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미국과 미중의 어떤 갈등의 어떤 흐름으로 단기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오늘 그대로 빼버려 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하고 이제 이어지지는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양봉을 냈던 상태에서 오늘 이제 약보합세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어제 올랐던 어떤
흐름의 양봉에서 지금 이제 오션 타는 흐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좀 나쁘진 않죠. 그래서 오늘도 시장의 어떤 흐름 대비해서는 큰 흐름이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93 좀 빠졌고 헬스케어가 0.31, 셀트리온 제약이 0.34 정도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헬스케어가 엄청 늘었는데요. 자, 오늘도 보면 헬스케어가 또 29.10 매매 비중, 뭐 거래량이 이렇게 좀 작았던 이런 상황에서도 누르는 어떤 물량이 공매도 관련되는 물량이 29.10% 차지하는 어떤 누르기 이런 흐름들이 장중에 현물과 더불어서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현물에서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도, 특히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는 연기금들이 이제 뭐 매도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셀트리온 관련해서 기관들 매도, 개인들 매수, 외국인 어떤 수급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좀 바뀌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정선이 어떤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큰 흐름이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세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파라볼릭자를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3일 전부터 다시 또 단기 이제 일봉상의 어떤 파라볼릭자는 지금 추세가 좀 변경되는 흐름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이제 중간선 21일 이평선 부근까지 지금 오션 타면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분위기를 이어서 수급은 좀 작습니다만 좀 이제 이 어떤 좁은 어떤 박스권의 어떤 이제 고점 부분에서 넘어가서 자 18만원 19만원 이 흐름이 언제쯤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조금 있으면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제 정선이 관련되는 부분 대심제라고 하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 충분히 이제 소명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이제 결론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 나오기는 좀 힘든 어떤 상황이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거쳐지고 나면 중기 어떤 반등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흐름, 자 그게 차트상으로는 이제 요런 이제 그 음봉의 시가를 제끼는 그게 이제 18만원, 19만원, 17만원대 이 부분을 얼마나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요게 이제 차트상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되는 어떤 포인트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